자, 오늘 주제 27이에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서로 다른 근대 국가를 상상한다. 얘들아, 근대 국가를 상상했대. 독립협회도 상상했고 대한제국도 상상했대. 그러면 뭐가 있으면 근대 국가야? 이런 것이 있으면 근대 국가다. 왕이 있으면 근대 국가야? 아니지도 않아. 봐봐. 지금 일본에 왕 있어 없어? 있어요. 일본 왕 있지, 천황 있지. 근데 지금 현대 국가잖아. 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천황이 뭘 해? 그냥 숨만 쉬지. 이재명은 누가 만나? 일본 왕이 만나? 다카이치 총리가 만나? 총리가 만나잖아. 영국에도 왕 있어요, 없어요? 그 할아버지 왕, 할머니 여왕 죽고 나서 지금 할아버지 왕 있잖아. 근데 걔가 트럼프 직접 만나서 정치하지 않잖아. 영국 총리가 하지. 그러면 왕은 존재하되 총리가, 그러니까 즉 어떤 내각이 정치를 하면 그건 근대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 뭐가 돼 있으면 전 근대 국가가 아닌 근대 국가예요. 군대 국가라 하면 뭐가 갖춰져야 될까?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갖춰지면 근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전 근대 국가는 전제군주정이잖아. 군주가,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제군주정이 전 근대적인 모습의 보통 모습이고, 민주주의가 구현돼 있으면 근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또 뭐라고? 근대적 군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야, 그냥 아직도 창이나 칼 쓰는 군대는 근대적인 군대라고 할 수 없지. 그렇죠? 총 쏘고 기관총 쏘고 그래야지. 대포 쏘고. 또 권력 분립. 그거는 약간 민주주의랑 엮어서 뭐 삼권 분립 그런 거 돼 있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한테 모든 사법권, 입법권이 다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행정권만 딱 갖고 있잖아. 또 뭐가 갖춰져 있으면 근대 국가라고 볼 수 있어. 응? 어떤 체제? 야, 우리 아직도 다 같이 서로 논 갈고 있으면 근대적이야? 아니지. 그럼 근대 국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돼? 산업적 발전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계 돌리고 공장 돌리고 그래야 근대 국가스럽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근대 국가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각자 얘네 둘이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달랐나 봐. 자, 제국이란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죠. 그래서 우리 황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근대적이야. 황제는 너무 전근대적이잖아. 벌써 느낌부터가. 그치? 중국 황제, 로마 황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전제군주, 왕 중의 왕,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생각한 근대는 약간 뭔가 좀 언밸런스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협회, 뭐 사람들이 모인 거, 이게 약간 조금 더 근대적인 모습을, 느낌을 주기는 하죠. 1898년 한성에서 근대적인 대중집회가 열렸대. 만민공동회. 많은 무슨 뜻이야? 많은. 그렇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울 인구가 17만이었는데 1, 2만 명이 모였대. 야, 그러면 너네 초등학교 때 B 배웠지? B. 17대 2는 현재 서울 인구 몇 명이야? 900만이야. 900만 대략. 옛날에 1000만이었는데 이제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900만이래. 그래서 17대 2는 900만 대 X 해봐. 이거 초등수학 아니야? 초등수학? 그치? 17대 2는 900 대 X. X의 값은? 얼마? 크게 말해. 뭐라고? 1000 몇? 그냥 대충 1점 아니 모르겠어요. 4천. 그냥 대략 계산해보면 한 8, 90만 명 돼. 그치? 8, 90만 정도. 야, 그러면 1점. 야, 만약에 너네 서울에서 8, 90만 명이 모이는 집회 본 적 있어? 2002년 월드컵 때 정도? 그래, 진짜 여기서부터 저기 뭐 광화문까지 시청까지 그냥 온 사람 가득 메우면 그 정도 되려나? 겁나 많이 모인 거지. 그렇지? 그런데 만민공동회 열릴 때마다 이렇게 많이 모였대. 즉 사람들이 되게 진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쌀 장수가
만민공동회 회장이 되기도 했대. 얘들아 만약에 조선시대였다면 쌀 파는 쌀장수가 만민공동회 회장 하겠니? 조선시대면 무슨 뭐 선비가 하겠지. 근데 지금 벌써 쌀장수가 저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조선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여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백정이 개막 연설을 하게 되었대. 백정은 뭐야? 도축업자지.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계층이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애들이지. 근데 그런 애가 나와서 말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엄청 달라진 걸 볼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대. 그럼 뭐가 되겠어? 관이 참가했으니까 관민공동회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겠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튀었던 사건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아관파천이라고 하지. 그럼 아관파천 시기 때 러시아의 영향력은 어떻게 됐을까? 엄청 커지겠지. 러시아가 왕을 보호하고 있잖아. 그럼 러시아한테 많은 이권을 우리도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떼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러시아가 싫겠지. 그렇지? 그래서 당시에 이 열강에 대한 어떤 그 반감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있었고 이 무렵 미국에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대. 서재필은 누구냐면 갑신정변 일으켰던 김옥균, 그다음에 홍영식, 뭐 박영표 이런 급진 개화파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급진 개화파들 갑신정변 때 실패해서 일본으로 튀거나 일본으로 못 튀내는 잡혀서 가족들 다 죽고 막 이랬잖아. 근데 서재필은 일본으로 튀었던 애야. 근데 일본으로 튀었다가 미국으로 한 번 더 넘어가요. 그래서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대 다녀갖고 의사 되고 미국 시민권 얻어서 돌아와. 그래서 얘가 자기 원래 한국 이름을 따서 영어 이름으로 필립 제이슨이야. 그래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제 미국 시민이 돼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요. 왜냐하면 서재필 입장에서 자기 친구 홍영식 가족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여전히 그냥 조선인이면 조금 뭐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방패를 이제 들고 미국 시민권이랑 방패를 들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너네 그 미스터 션샤인 봤어? 안 봤어? 미스터 션샤인 안 본 사람 들어. 많이 봤네. 자, 시험 끝나면 이번에 미스터 션샤인 보세요. 알겠죠?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그 뭐야 김태리가 뭐 아기씨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유진초이라고 영환초이 말고 유진초이라고 거기서도 한국인인데 미국 선교사 따라갔다가 미국 시민 돼서 돌아오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고종 황제가 유진초이한테 뭐 그대는 나의 시민이 아니니 내가 뭐 명령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미국 사람이에요. 얘가 돌아와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했대. 그리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립문이라는 것도 만들었대.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생긴 거 뭐 닮았어? 얘들아, 이렇게 생긴 문 너네가 아는 거 뭐 있어? 개성, 야 이거 어떻게 숭례문 이렇게 생겼어? 개성문이 이렇게 생겼잖아. 파리 개성문 못 따서 만든 거죠. 파리는 뭐의 상징이야?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의 상징이잖아. 시민혁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따서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자리가 어디냐? 영은문이라는 걸 부수고 만든 거야. 영은 맞이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영은문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에요. 근데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만들었고 모화관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신 접대하던 식당이야. 이걸 독립관으로 개조했대. 그러면 요 말을 지금 방금 쌤이 한 말을 들으면 독립은 from who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자꾸 요구하고 원했던 또 세력은 또 뭐야? 일본이지. 그치? 그래서 갑신정변 누구의 도움 받았죠? 일본. 얘 갑신정변 때 급진기가 발효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일본의 영향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이 러시아에 머물면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이권이 자꾸 커지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겠지. 그래서 뭐 그런 뒷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독립문 해갖고 이런 걸 세우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단체가 되었다. 독립협회는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교육진흥, 산업개발, 미신타파 이런 사람들을 좀 깨워주는 계몽적인 내용을 하기도 하고 이거 아까 얘기했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열강들한테 이권을 많이 침탈당했다고. 그래서 이권 침탈 반대, 의회설례 민권 신장,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근대적인 체제의 모습이잖아. 그런 걸 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이런 게 근대적이에요. 우리 이런 거 해야 돼요.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문도 만들고 의식을 고취하였다. 자, 고종이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 얼마나 쪽팔려, 그지? 그래서 국내외에서 너 그냥 빨리 돌아와, 이제 괜찮아. 일본이 을미사변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돌아와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돌아왔어요. 고종이 환궁하자 이런 여론이 일어났대. 야, 근데 황제라는 건 뭐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그쵸? 그런 왕 중에 왕이 황제인데, 야,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던 게 무슨 황제야, 그지? 요만한 거북이 등껍질만한 땅에서 너무 웃기잖아, 그치? 근데도 저렇게 황제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였냐면, 청나라 황제랑 대등한 위치, 그러니까 청나라부터의 독립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랑 우리도 사이즈, 어떤 겉 표지라도 맞춰야 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연호를 쓰고 대한제국으로 고쳤대요. 그럼 이전엔 나라 이름 뭐였어? 조선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대한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정했대. 마한 진한 변한 우리 배웠었잖아. 우리 상한의 땅을 아우르고 있으니 우리는 대한이다. 요 안에서 대한이지, 사실 이렇게 크게 보면 소한이죠, 소한. 소한민국. 자,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고쳤대요. 청나라도 결국 대한제국을 인정하고 이런 조약을 체결했대. 얘들아, 원래 우리 청나라랑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런 거 맺었었잖아. 근데 왜 새로 맺었을까? 나라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에서 우리가 청에 속한 지방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황제가 너무 약하니까 인권 침탈은 계속됩니다. 민권 보장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조금 더 과격하게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펼쳤대. 그래서 옛날에 세미 고등학교 때는 삼자라고 독립혁명을 외웠었어. 자강개혁, 스스로 강해지자, 자유민권, 민권운동, 그 다음에 자강개혁, 자유민권, 하나가 뭐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자유민권, 자강개혁, 독립협회가 계속 처음부터 독립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미 3자로 막 외우고 그랬었거든.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혁적인 활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의 6조라는 걸 만들어서 고종의 승인을 받았대. 여기에 따르면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대. 근데 중추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입법권과 외국과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조약을 실행하는 조약 비준, 그러니까 조약 인정하는 거야. 그럼 원래 이 두 가지 권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있어? 국회에 있어. 그러니까 즉 중추원은 현대적 의미의 국회를 만들자는 거야. 근데 이 국회는 정부가 뽑은 25명, 백성이 뽑은 25명 이렇게 구성되게 됐대. 그 어쨌든 이 중추원에는 지금 백성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런 중추원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종의 힘은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너네가 고종이라면 조선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전제 군주로 평생을 살아온 고종이라면 중추원이 이렇게 커지고 의회가 세지고 이런 것들이 어떨 것 같아? 딱히 뭐 환영하진 않죠. 그렇죠? 헌의육조의 내용을 보면 자, 중추원 의장이 반드시 합동 날인해야 된다. 근데 사실 헌의육조 1조에서 전제황권,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단단히 하자라고 살짝 명목상 띄워주긴 해. 근데 2조부터 6조의 내용을 따르면 다 황제께서는 정부의 과반수의 의견을 따르세요. 꼭 내가 합동 날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제안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고종은 이것들이 불편했던 거지.
의회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고정은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저거 왕정을 폐지하고 결국에 공화정으로 가려는 거예요 라고 모함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한국협회라는 단체, 보수 단체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해버리게 돼. 얘들아, 공화정이 뭐야? 공화정이 뭐야? 공화정의 반대가 뭐야? 왕정. 왕이 다스리는 정치, 1인이 다스리는 정치가 왕정이고 그 반대가 공화정이니까 공화정은 1인이 아닌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를 공화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현재 체제도 공화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이재명도 우리가 뽑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의회 설립을 자주시킨 고정은요, 대한국 국제라는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게 아주 황당해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도록 불편할 전제 정치다. 즉 옛날처럼 백투더 조선으로 돌아가서 왕이 모든 걸 다 한다. 근데 저게 아니야.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되게 전혀 근대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얘들아, 개혁을 할 때 새로운 거에 근본으로 하고 옛 것을 참고하면 모를까.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고한다는 소리는 아주 미미하게 조금 바꾸겠다. 그렇지? 안 바꾼다는 의지가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혁을 해서 구본 신참이랑 원칙하게 개혁을 했지만 뭐 딱히 크게 효과가 발생되진 않았다. 근데 아까 너네가 얘기했던 거야. 근대식 군대, 그렇지? 원수부 설치랑 근대식 군대, 그 다음에 식산흥업 무슨 뜻이야?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킨다. 내가 아까 근대적인 산업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각종 학교, 근대적인 학교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계 발급했대. 토지증명서 새로 발급했대요. 얘들아, 국가에서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1번 이유가 뭐야? 그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거두려고 하잖아. 그치? 그럼 세금을 거두면 그걸 어디다 쓴 거야? 이 광무개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썼겠죠. 그죠? 이렇게 했지만 이러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됐고 또 슬프게 이거는 뭐 그냥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빠질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독립신문에 두 글이 실렸는데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읽어보세요. 얘들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8은 이제 다시 약간 방금은 약간 정치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약간 좀 국방 쪽 관련된 거야. 야, 이 풍자화를 보면 얘 러시아래, 일본이야. 그럼 지금 러시아의 표정이 어때? 일본이 칼을 들이밀지만 무서워 보여? 일본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 러시아는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느낌이죠. 당시 세계 사람들도 조그만 극동의 일본이 저 거대한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는 생각 안 했나 봐. 그 다음에 미국은 표정이 어때? 야,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건 무슨 뭐야? 방관하는 거지, 방관. 그치? 그 다음에 영국은 등을 떠밀고 있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지. 그래서 주제 28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러일 전쟁이야. 이 러일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영국이 일본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 다음에 3번. 미국은 어떻게 방관했는가. 요거 세 가지를 보면 끝나. 그래서 오늘 주제 28은 요 그림이 다야. 자, 일본이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간섭이 뭐였어? 우리 배웠는데 랴오둥반도를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받았지, 청나라한테. 근데 그거를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돌려줘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 압력에 굴복해서 일본이 돌려준 사건이 삼국간섭이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 반감을 샀겠죠. 일본이 요동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를 싫어하는 또 다른 애가 있는 거야. 그게 영국이에요.
나의 적의 적은 내 뭐야? 친구지.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그럼 영국과 일본은 왜 영국은 왜 러시아를 싫어했을까? 얘들아, 러시아의 인생 목표는 뭘까요? 세계 정보. 세계 정복? 세계 정복 이전에. 유럽. 응? 대륙 진출. 러시아가 어디 있어? 이거지. 그치? 러시아가 면해 있는 바다를 봐봐. 여기 이만큼 바다 면해 있죠? 근데 이 바다 뭐야? 아틱 오션이지. 북극 해적. 저기는 바다가 어떨까요? 바다가 얼어요. 그래서 배가 다닐 수가 없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바다 또 어디 있어? 여기.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여기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러시아가 요만큼이잖아. 이렇게 해서 대서양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요 바다가 발트해야 발트해. 그래서 여기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있잖아. 요 안쪽에 있는 요 바다가 발트해야. 그래서 요 주위에 요 바로 옆에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하나 더 들어. 라트비아. 얘네를 발트 3국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발트해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 자, 러시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아시아 느낌이야, 유럽 느낌이야? 러시아 사람 떠올려 봐. 유럽 느낌이지. 러시아는 수도가 어디야? 유럽. 아니, 수도 이름이 뭐야? 모스크바지. 모스크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지. 모스크바 이전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것도 여기 있어요.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 끼고 싶어해. 유럽을 원해. 그래서 러시아가 바다를 쌤이 왜 물어봤냐면, 바다는 아주 중요한 이동 통로잖아. 그치?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기의 주 바다 이용 통로가 유럽에 있었으면 했겠지. 그래서 이 발트해 쪽으로 자꾸 나오고 싶었어요. 러시아의 아까 내가 인생 목표가 뭐 물어봤잖아. 부동항을 얻는 거야. 부동항이 뭐야? 멀지 않은 항구를 얻는 거야. 이쪽에서 얻고 싶었어. 근데 이쪽에서 얻으려면 이렇게 해서 나가면 결국에 누구랑 부딪히게 돼? 영국하고 부딪히는 거야. 영국은 이 당시에 어떤 나라야?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 부수고 바다를 장악했지. 그래서 식민지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잖아. 그치?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게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랑 영국이랑 이때 부딪혀요. 이미 크림 전쟁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져. 그래서 러시아는 이쪽에서 부동항을 얻는 게 불발됐어. 그러니까 그럼 부동항을 찾으려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어쨌든 내려오는 거 부동항 얻는 게 싫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여기 러시아를 싫어하는 또 다른 애가 있는 거야. 그게 일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같이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뭐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 유명한. 그렇지? 이런 거 영국이 이런 거 먹을 때 일본 건드리지 않는다. 일본 조선 먹는 것도 영국이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 러시아를 같이 막는다. 이런 식으로 영일 동맹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 이 그림에서 영국의 지원이 뭐였는지를 방금 살펴봤지. 영일 동맹. 그러면 얘는 방관하고 있잖아. 여기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있거든요. 자, 가스라는 어떤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같이 딱 봐도. 그치? 윌리엄 테프트는 어떤 나라 사람 같아요? 영국 또는 미국 사람 같죠? 테프트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일본의 외무성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몰래 약속을 했어요. 너는 필리핀 먹어. 나는 조선 먹을게. 서로 노터치하자. 라고 밀약을 했거든. 가스라 테프트 조약 이게 아니고 왜 밀약일까?
왜 은밀하게 해? 모르게 비밀스럽게 했을까? 원래 조금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원래 조선 도와주기로 했었지. 어디서? 어떤 조약에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보면 거중 조정이라는 조약이 있었잖아. 제3국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미국이 가운데서 조정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런 조약을 맺으면은 그 조약에 위반하잖아. 그러니까 몰래 한 거야. 그래서 가스라데 미리 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도 내 편, 영국도 내 편. 힘을 얻어서 싸우는 거지. 자, 고종은 분위기가 러시아랑 일본이랑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중립을 선언했어. 나 건들지 마, 얘들아. 너네끼리 싸우는 건 모르겠는데 난 안 낄게. 라고 한 거야. 근데 졸라 약하잖아, 고종이. 그럼 센 애들 둘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종한테? 뭐라는 거야? 신경 안 쓰지. 전쟁 그게 어디예요? 전장이 여기잖아. 그치? 뭐 고종이 난 안 낄게요. 뭐 신경 안 쓰지. 얘들아, 전쟁을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전쟁터. 전쟁터? 그러니까 어떤 땅. 그치? 전쟁을 한 땅. 또 무기, 이런 물자. 또 군사, 인력. 그리고 필요한 게 그 군사와 물자가 머물 군용지야, 군용지. 그러면은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군용지가 여기저기 베이스 캠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니까 야, 너네 땅 좀 쓸게 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강요해서 전쟁에 필요한 지역을 사용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동해에서 싸울 때 얘들아, 동해는 그냥 망망대해잖아. 그치? 그럼 이 망망대해에서 베이스 캠프로 쓸만한 땅이 어디 있어요? 동해 한가운데. 동해 한가운데 섬 하나밖에 없잖아. 울릉도 독도밖에 없잖아. 이때 이걸 가져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적인 독도 분쟁의 시작이 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 저때. 자,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은 한일 협약이라는 걸 강제로 체결해서 재정 고문, 외교 고문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은 일본인 메가타,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가 와요. 그래서 스티븐스는 나중에 장인한 의사랑 전명훈 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이야. 그죠? 일본의 앞잡이라고 해서. 자, 영국과 미국의 지원 속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이제 두 나라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았고, 러시아도 깨부수고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대. 얘들아, 아까 그 풍자화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당시 세계 사람들도 생각 안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일본은 러시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전쟁할 때 뭘 해야 돼? 원래 전쟁, 자 이제 전투기 띄우기 전에 우리 원래 요즘에 현대적인 전쟁에서 뭘 먼저 해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 너랑 전쟁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습 공격, 선전포고 없이 야비한 거. 항상 일본은 이런 식이지. 청일전쟁 때도 기습 공격으로 시작하고, 그치? 러일 전쟁도 기습 공격하고, 선전포고 같은 거 안 해요 얘네는. 미국하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할 때도 진주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네가 갑자기 가서 막 쏘잖아, 그치? 존나 비겁해. 너네 주먹 다짐 싸움 잘 안 해봤지? 주먹 다짐으로 싸움할 때 그냥 갑자기 선빵으로 턱 한번 맞으면 벌써 싸움이 어려워요. 한 대 먼저 맞으면. 근데 일본은 항상 선빵을 먼저 날려. 그리고 아까 쌤이 이 그림에서 러시아의 메인이 다 어디 있다고? 다 여기 있다 그랬잖아. 그럼 러시아의 메인 주력 함대도 어디 있을까? 발트해에 있어요. 발트 함대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러시아의 극동 함대는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리순함과 제물포에 그 머물러 있던 러시아의 극동 함대는 이미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메인 함대가 와서 깨 부숴야 돼. 근데 이제 메인 함대가 오는 길을 따라가 볼게요. 발트 함대에서 엄청 길지. 6개월 걸렸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뭐가 필요해요? 중간 기착지에서 물자를 계속 보급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러시아가 들르는 중간 기착지마다 다 누구의 식민지야? 영국의 식민지야. 영국은 일본과 동맹이에요.
그럼 적국에 물자 보급을 제대로 해줄 리가 없고 그래서 발틱 함대가 오면서 쫄쫄 굶어요.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와.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왔을 때 완전 그로기 상태야. 막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일본한테 깨진 거야.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도 완전히 조선에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조선. 이따다키마스 그냥 맛있게 이제 조선 먹으면 되겠죠? 그죠?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외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여기 2차 한일협약이 을사조약의 정식 명칭이에요. 아까 1차 한일협약은 러일전쟁 시기 때 맺은 거고 자,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고 통감은 뭐하는 사람이 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해주는 사람이고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알겠죠? 얘들아 너네 일본 사람들은 이름이 한자로 이렇게 4글자인 거 알아? 이토 히로부미를 한자로 쓰면 이등방문이라고 해.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쐈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너네는 뭐야 이토 히로부미 쐈는데 저 할아버지 잘못 알고 얘기해. 그거 아니고 한자로 쓴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풍신수길,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덕천가강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 쌤이 지금 왜 했냐면 너네 이등방문이라는 거 못 들어봤을까봐 그냥 우리 상식 공부 차원에서 말해줬어. 얘들아 힘을 내. 거의 다 끝났어. 자,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공사를 철수시켰대. 외교관을 철수시켰대. 저 말은 무슨 의미야? 전쟁 간사마다. 조선에 미국이 외교관을 파견했었는데 그냥 미국으로 돌아와 라고 했어. 무슨 의미야? 아니 모든 나라에 나랑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다 가야지. 근데 철수시켰다는 거야. 일본에만 보내놓으면 어차피 얘네가 다 한 나라니까 2명 보낼 필요 없다 이 얘기야. 즉 우리나라의 독립국의 지위가 없어졌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종은 이런 불법적인 이런 일본의 강탈, 침탈을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종이 한 게 뭐냐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어. 그래서 저 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비평화적이고 폭력적인 일본의 침탈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준, 이상사, 이종 3명의 특사를 헤이그로 파견합니다. 얘들아, 저기서 말하는 만국 평화회의에서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는 거였을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강압적으로 침탈하는 이런 폭력을 하지 말자는 평화일까? 어떤 평화일까?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식민지 땅 따먹기 할 때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의 회의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화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였는데 땅 따먹힘을 당하는 애가 가서 땅 따먹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대. 그냥 문전박대 당한 거죠. 그래서 이준 열사께서는 막 너무 화병이 나고 해서 막 자결하시고 막 이래요. 자, 오히려 일본은 고종이 개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맺어서 일본인을 각 부서의 차관으로 임명했죠. 얘들아, 아까 1차 한일 협약 때는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스만 왔어. 그러니까 재정하고 외교 분야에만 간섭을 한 거야. 근데 한일 신협약 때는 이제 모든 부서에 한 명씩 차관을 꽂아서 모든 부서를 다 일본이 관장하겠다는 얘기고 군대도 해산시키고 사법권도 뺐고 경찰권도 뺐었어요. GG 게임 오버야. 그렇지? 그래갖고 한국병합조약이 1910년 8월 22일 날 체결됐고 8월 29일 날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우리나라의 치욕이잖아. 그래서 4글자로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자, 병합조약과 을사늑약에 보면 우리나라 왕들의 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불법이라는 의미죠.
얘들아 주제 28은 딱 한 장이거든. 2페이지야. 그래서 금방 끝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오늘 끝낼게. 간도와 독도 아주 빨리 끝나요. 자 얘들아 외국인이 너네한테 왔어.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답할래? 역사적 근거의 자료 인정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근거를 보여줘? 대한제국 야 세종실록 지리지는 그 조선 뭐 1400년대 너무 옛날 거잖아. 그렇지? 야 그런 거 들이밀면 그럼 나도 중국한테 고구려 발해 역사 들이밀면서 야 만주 다 우리 거야 할 수도 있잖아. 우리 독도가 우리 거라는 걸 좀 증명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얘들아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 들어서 미안. 근대 들어서 고종 황제가 독도 우리 거예요 라고 공문서를 내놓은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에 앞서서 1877년에 근대 시대로 들어왔을 때 일본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시마네 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어! 라고 분명히 했대.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들이밀면 돼요. 야 니네 최고 행정기관에서 니네 거 아니라고 했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사실.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거라고 하고 있었고 일본이 얘기하는 독도의 영유권의 근거가 뭐냐면 무주지야.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내가 1904년에 러일전쟁 때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거다 거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무주지 아니다 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너네도 아니라고 인정했어.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알겠죠? 얘들아 앞으로 독도가 왜 우리 거냐고 할 때 아 몰라 씨발 우리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 저런 근거를 대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끝 아니야. 간도여지. 얘들아 간도는 어디예요? 만주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땅이 간도지. 이 간도 지역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맨날 뭐랄까 좀 약간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소란이 일어나던 지역이었어. 그래서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다가 정계비,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워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경계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경계다라고 써있는 거야. 근데 압록은 그냥 너무 명백하니까 이견이 없는데 토문강을 가지고 중국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두만강의 중국 발음이 토문이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맨 위에 가면 뭐 있어요? 천지 있죠. 천지.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같이 따라가 본 거야.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토문강이 이 숭화강의 상류가 토문강인 거다라고 우리 측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네 생각에 뭐가 맞아 보여? 도망가요. 약간 두만강 맞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쌤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 자세히 찾아보면 실제 물줄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하대. 지리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게 이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싸우고 있었어. 그냥 숙종 이후에 그냥 쭉. 그런데 일본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주의 이권을 받으면서 그냥 간도 청나라 거 해. 그냥 확 땅땅땅 찍은 거야. 그런데 국제법상으로 얘들아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게 100년이 지나잖아? 그럼 더 이상 물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독도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막 일본이 뭐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100년이 넘을 때까지. 100년 거의 다 됐거든. 근데 간도는 어때요? 이미 청나라 걸로 중국 걸로 이미 오래됐잖아. 그래서 뭐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긴 있었다. 그래서 간도와 독도가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된 영토 분쟁 지역이니까 요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했어 얘들아. 준이야 연습 꺼줘.